여러분이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금리가 확정됩니다. 축하드려요. 호구가 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약정 끝나면 번호 이동하시죠? 인터넷이나 IPTV도 마찬가지고요. 약정만 끝나면 바로바로 옮깁니다. 그러면 요금도 낮아지고 상품권이나 선물 같은 걸로 지원도 받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십만 원까지 아낄 수 있으니 번거로움을 감수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업이 기존 고객에게 더 잘해줄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횟집 주인이 수족관에 든 물고기에게 밥 주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절대로 잡아놓은 물고기에게 밥을 안 줘요.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 없는 고객, 다 잡아놓은 고객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높은 고객일 뿐입니다. 쉬운 말로 호갱인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실제 사례를 통해 대출 호갱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출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이나 신규로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만 내리거나 올려도 뉴스 속보로 보도되죠. 그만큼 경제는 물론 재테크에 있어서도 금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고 금리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금리 변동의 메커니즘에 대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이라면 꼭 한번 보세요. 금리의 흐름만 제대로 이해해도 재테크 공부의 절반은 끝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의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대출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기준금리가 올랐으니 대출금리도 많이 올랐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며칠 전에 5억 원을 3년 고정금리로 일으킨 대출 내역입니다. 3년 전 상가를 매수하면서 받은 대출을 타행으로 대하는 내용이죠. 총 5억 원을 2.78% 3년 고정금리로 받았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2% 중반까지 가능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 한치 앞도 알 수 없으니 안전하게 3년 고정으로 받았습니다. 보험료 낸다는 생각으로 조금 높은 금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건 2달 전에 신규로 대출받은 내용입니다. 3년 고정금리로 6억 6천만 원을 2.84%로 받았습니다. 물론 둘 다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이라 금리가 비교적 낮아요. 왜 금리가 낮을까요? 신용도가 매우 우수해서? 아닙니다. 신용등급은 보통이에요. 담보대출이라 대출을 일으키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라면 신용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거래은행이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난 3월에 통장을 개설하고 첫 거래를 튼 은행입니다. 그럼 어떻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까요? 핸드폰으로 따지면 번호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타행에 있던 대출을 옮긴 거죠. 흔히들 주거래은행과 거래하면 여러가지 우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막연하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거래 실적에 따라 약간의 혜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제 경우에는 주거래은행 믿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아마 저처럼 주거래은행을 신뢰해서 호구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10년 넘게 거래를 이어온 주거래은행에서 2017년에는 3억 8,400만 원을 3년 고정 3.7% 금리로 대출받은 내역입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받은 2.78%보다 거의 1% 가까이 높게 받았어요. 매년 384만 원의 이자를 더 지급하고 있으니 3년이면 1천만 원 이상 더 내는 셈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대출 연장 시점을 잊고 있다가 급하게 자동 연장한 사례입니다. 보통 대출을 연장할 때는 10% 정도 상환을 권하고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3년 고정으로 연장을 하려면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1년 연장을 권해요. 작년 10월이니까 대략 6개월 전에 3억 원 중 3천만 원을 상환하고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금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3.55%로 3년 전 최초 대출 시보다 1% 가까이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미리 챙겨서 타행으로 옮겼으면 아마 이렇게 높은 금리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대출 금리는 은행에 따라 최대 1% 가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억 원의 1%는 매년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을 더 내거나 덜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은 우리에게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제시합니다. 보통 가산금리는 여러분들의 신용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신용도가 좋으면 돈을 떼일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가산금리를 조금만 더 하겠죠. 평상시에 신용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신용관리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도라면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 은행은 마진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주 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은행 지점의 재량에 따라 마진을 얼마를 붙일까 결정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주 좋은 고객입니다. 군소리도 한번 하지 않고 다른 은행과 비교도 해보지 않아요. 무조건 주거래은행만 믿고 의지하는 말 그대로 호갱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 도망가지 않을 정도의 금리를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겠죠. 여러분이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금리가 확정됩니다. 축하드려요. 호구가 되신 거예요. 이번에는 새로운 상황을 가정해 대화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네요 라고 놀라서 질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은행 측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점장님께 우량 고객이라고 부탁드려서 금리를 최대한 낮춰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소수점 둘째 자리 숫자를 살짝 바꿔줍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대출을 실행하자고 할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금리를 뽑아보고 비교해보면 손해거든요.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지 못하게 대출을 재촉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속아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시중은행 두세 군데에 더 상담을 받아 좀 더 낮은 금리를 제시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거래은행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이 있어서 그쪽에서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아주 적극적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금리를 얼마까지 제시받으셨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금리로 자기네들도 맞춰주겠다고 할 겁니다. 주거래은행 고객님이시니 은행이 역마진을 감수하고서 편의를 봐준다는 말을 덧붙이겠죠. 참 얄밉습니다. 주거래은행의 우량 고객이면 미리미리 좀 신경 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은행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마진을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한 욕구가 있습니다. 금리는 백화점처럼 정해져 있는 정찰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선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고객이 별로 불만이 없으면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마진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각자 생존을 위한 방식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건의 대출을 실행해 보면서 호갱도 되어보고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도 받아보고 경험해 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출 실행은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대출을 이렇게 해야 하는 날짜를 코앞에 두고 협상을 하면 무조건 높은 금리로 대출받게 됩니다. 대출 연장건도 마찬가지예요. 연장 날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금리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스스로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최소 두세 군데 정도는 금리를 비교해 보세요. 둘째, 평소에 거래하시는 은행의 지점장님이나 담당 직원분과 친하게 지내세요. 아무래도 지점장 재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사 승인이 필요한 고액 대출이 아닌 이상 지점장님 전결로 어느 선까지 금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점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지점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적으로 영업을 하거든요. 새로 부임하자마자 실적이 나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셋째, 개인의 경우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우대 자금이 있죠. 전세 자금의 경우 버팀목 대출이 있고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것처럼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이라면 직원 대출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를 위한 우대 자금도 있습니다. 서울시 자금도 있고 중소기업 자금 등도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항상 조건이 좋은 은행 혹은 항상 나쁜 은행은 없습니다. 은행의 조건은 항상 그때그때 변하기 마련이에요. 어떨 때는 A은행의 조건이 좋다가 또 어떨 때는 B은행이 조건이 좋아지고 그래요. 또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특히 지점의 실적이 부진할 때 역마진을 감수하고서라도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행, 모든 지점의 조건을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특정 지역의 은행 대출금리 조건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부동산이에요. 대출 없이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은 잘 없죠. 그만큼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레버리지, 즉 부채를 이용해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대출이 항상 따라와요. 다양한 은행들의 대출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곳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은행, 어떤 지점의 거래 조건이 가장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가셔서 은행 지점 몇 곳을 추천받아 금리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는 큰 힘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과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를 조금만 낮춰도 엄청난 금액을 절감하실 수 있어요.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말처럼 햇빛이 내리쬐 때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빼앗아 가는 곳이 은행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일까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겠다고 주택담보대출은 한창 까다로워졌습니다. 줄어든 주택담보대출만큼 다른 곳에 더 많은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 중 90% 가까이는 예대 마진에서 나옵니다. 대출을 하지 못하면 은행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비가 오고 있고 나머지 곳들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자루는 대출자가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갑일 가능성이 커요. 최대한 요구하세요. 영만진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제발 대출 몇 번 받아보지 않고 책이나 뉴스로만 보고 배우신 분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상은 책에 나오는 것처럼 FM대로만 흘러가는 진공상태가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 대출을 무서워하실 필요도 또 어려워하실 이유도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IMF 이전까지 개인들이 대출을 받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개인은 저축을 하고 대출은 기업이 받는 거였죠. 개인이 모아준 돈으로 기업은 사업을 일으켜 지금의 재벌이 된 겁니다. 일종의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흔히 대출은 레버리지라고 하죠.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도구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혹시 좋은 대출, 나쁜 대출이라는 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면 꼭 한번 보세요. 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